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11월 2일 NBA 리뷰와 11월 3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4경기 예상을 해드렸는데 4경기 중에 한 경기는 시카고 경기는 잭 라빈이 출장할 경우 이 경기는 패스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잭 라빈이 출장을 하면서 브루클린이 패하였고요. 시카고가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골스 경기는 어저께 제 마이애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 적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경기 역시 핸디캡승 적중하였고요. 그 다음에 피닉스와 미네소타 경기 역시 피닉스의 승리 예상을 했는데 적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그 실버 등급 저희가 이제 2경기 주력으로 드렸었는데, 이렇게 오클라호마 승과 마인승, 그 다음에 피닉스의 승 드렸고, 축구 같은 경우는 나폴리가 아쉽게 패했네요. 나폴리 프랜승 드렸고 아약스 승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오후 경기 현대건설 삼성모비스 언더, 그 다음에 LGDB DB승, SSG만 이기면 오후 경기 모두 올킬이었는데 아쉽게 이 경기는 SSG가 졌네요. 아쉽네요. 자, 그러면 내일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보스턴 경기입니다. 이날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제가 클리블랜드의 승리 예상을 하면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클리블랜드가 간신히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 한 번 경기 서로 한 다음에 나흘 만에 두 팀의 매치인데요. 이 경기를 제가 분석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를 내가 승패를 이걸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패를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언어버 기준점입니다. 221.5점. 너무 낮다. 너무 낮다. 221.5점이면은 한 쿼터에 55점 정도씩, 55점 정도, 그 다음에 두 쿼터 정도는 한 56점 정도가 나야지만 222점으로 오버가 나는 지금 상황인데, 이 팀의 직전 경기에서 연장을 제외하고 228점이 득점되었습니다. 228점이 득점되었고, 당시에 클리블랜드의 3점 퍼센테이지가 원래 최근 5경기로 볼게요. 당시에 클리블랜드의 3점 퍼센테이지가 45%인가 그랬어요. 근데 최근 5경기 43%거든요. 그리고 보스턴은 40%였는데 그때는 38%인가 39%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페인트 존 점수는 보스턴이 50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44, 5점 정도. 클리블랜드는 한 이 정도 됐었는데, 이 정도의 슛 정확도와 슛 감이라면 내일 경기 역시 이 경기는 오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최근 5경기로 볼게요. 일단 오버롤 먼저 볼게요. 최근 5경기 경우 미첼 45%예요. 3점 슛감이요. 그 다음에 르버트가 48%, 둘이 14개에서 15개 정도 던지고 있어요. 최근 5경기 보면요, 45, 48이죠. 역시 미첼이 48, 르버트가 45, 48 똑같아요. 둘의 퍼센테이지만 약간 바뀌고요. 그리고 역시 15개 던지고 있죠.
이 정도의 슛감이라면, 그리고 이제 미첼은 32점 하고 있고 르버트는 15점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슛감이라면 클리블랜드 역시 제가 봤을 때는 110점 이상은 가능하다. 예. 그리고 미첼과 르버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첼과 르버트뿐만 아니라 뭐 조금 뛰고 있는 딘 와이드 같은 경우 63%입니다. 물론 4개에서 한 3개 정도 던지는데, 아니 3개 정도 들어갔는데 63%, 케빈 러브 50%, 뭐 말도 안 되는 적중률이에요. 지금 정확도예요. 그 다음에 보스턴 볼게요. 보스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뭐 테이텀이랑 화이트가 제일 많이 던지면서 제일 좋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 테이텀 같은 경우 43%, 화이트 같은 경우 45%, 합이 12개 던지고 있어요.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주로 백코트 자원, 외곽 슛보다는 이 페인트 존에서의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아무래도 클리블랜드보다는 보스턴의 어떠한 프론트 코트가 클리블랜드보다는 보스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상당히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스턴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백코트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강하고, 그다음에 프론트 코트는 보스턴이 조금 더 강한데, 두 팀의 어떤 공격에서의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누가 이기냐를 보는 것보다는 오버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221.5 기준 오버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휴스턴과 클리퍼스 경기. 이 경기는 백투백 경기죠. 예. 직전에 휴스턴이 상당히 잘 싸웠어요. 클리퍼스 홈에서 상당히 잘 싸웠는데, 아쉽게 4쿼터 거의 막판의 경기력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막판에 어떤 경기의 매조지를 잘 못하면서 일단 클리퍼스가 승리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클리퍼스도 정말 문제가 많고 휴스턴도 정말 문제가 많다. 예.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폴 조지 말고는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거 직전 휴스턴 경기와 클리퍼스 경기의 맞대결로 볼게요. 예. 맞대결로 볼게요. 지금 이게 직전 경기 스탯입니다. 직전 경기 스탯인데, 직전 경기 폴 조지가 35득점 했어요. 그리고 주바치 16득점하고 마커스 모리스 11득점하고 나머지 정말로 형편없는 득점력이다. 예. 정말로 형편없는 득점력이다. 만약에 폴 조지가 조금이라도 슛감이 좋지 않았다라면 이날 3점 슛 50%였어요. 폴 조지가. 예. 그리고 필드골 57%. 여기서 진짜 한 10%만, 10%도 아니죠. 한 3%만 떨어졌다면 휴스턴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 예. 반면 휴스턴은 그래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 고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울러 역시 상대 전적으로 볼게요. 예, 아울러 보세요. 지금 프론트 코트에서 휴스턴이 오히려 더 많은 50점을 득점하였고, 클리퍼스가 48득점. 페인트 존에서 경쟁력은 휴스턴이 조금 더 좋았다. 예. 결국은 뭐 때문에 진 거냐면은 폴 조지 때문에. 폴 조지가 이날 유독 잘했어요. 평소 스텝보다 더 잘했다. 예. 평소 스텝보다 잘했다. 3점 슛도 휴스턴이 더 좋았고, 그 다음에 2점 슛은 클리퍼스가 더 좋았어요. 예. 그 다음에 리바운드 비슷했고요. 자유투는 휴스턴이 더 좋았고, 어시스트는 클리퍼스가 더 좋았고, 턴오버는 똑같았고, 예. 속공은 클리퍼스가 좀 더 많았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기다 또 홈 경기예요. 홈 경기. 게다가 클리퍼스의 원정
자, 일반적으로 클리퍼스가 전반적인 3점 슛 퍼센테이지가 30%고요. 그 다음에 필드골 2점 슛은 45%거든요. 그런데 3점 슛은 원정에서는요 33%고 필드골의 퍼센테이지는 48%. 원정이 좀 더 높네요. 예. 원정이 조금 높네요. 의외네. 예, 원정이 좀 높네요. 근데 휴스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원정보다는 원정보다는 홈에서의 어떠한 득점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38%까지 올라가죠. 예, 휴스턴은요. 그 다음에 44%.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제가 보았을 때 휴스턴의 플러스 핸디캡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예. 승패는 모르겠어요. 승패는 전 이거 휴스턴이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휴스턴이 어차피 이날 뭐 똑같아요. 레너드 못 나오고요. 예. 휴스턴이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플러스 5.5 핸디캡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언더? 언더도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직전 경기를 제가 풀 시청을 했었는데 두 팀의 어떤 게임의 그 흐름이 결코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양 팀의 수비가 셋업된 상태에서의 어떤 공격력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예. 직전 경기 둘 다 100점이 못 넘겼잖아요. 그죠? 95대 93.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휴스턴의 플러스 핸디캡 승 또는 언더가 좋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력은 뭘로 할까요? 플러스 5.5 언더가 좀 더 끌리긴 해요. 예. 언더가 좀 더 끌리긴 해요. 왜냐면 일단 클리퍼스의 슛감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수비는 좀 되거든요. 클리퍼스가. 예, 수비는 좀 되거든요. 주력으로 221.5 언더, 이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경기가 댈러스와 유타의 경기입니다. 댈러스와 유타. 요새 유타가 뭐 나름 핫하고, 그 다음에 댈러스는 좀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일단 댈러스는요, 댈러스는 지금 돈치치 원맨 팀이잖아요. 거의 뭐 돈치치 혼자 합니다, 경기를. 돈치치가 지금 평균적으로 다 최근 5경기로 볼게요. 37분 정도 뛰고 있고요. 37득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휴스턴 경기였죠. 올랜도 경기였는데 이때는 거의 40분 뛰었어요. 돈치치가 40분 뛰었습니다. 너무 돈치치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스탯을 보여주면, 지금 올 시즌 돈치치가 3점 슛이 22%입니다. 22%. 9개 던져가지고요. 2개 들어가요. 22%. 최근 5경기는 조금 올라서 23%.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돈치치 같은 경우에 뭐 스텝백 3점 같은 경우 성공률도 지금 최근 많이 낮은 상태고, 그 다음에 돈치치 말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드. 우드가 최근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더웨이 주니어, 이 두 명인데, 그나마 이 두 명의 둘 중 한 명이 폼이 떨어지게 되면은 댈러스의 경기력이 완전히 다운되게 되는 상황을 몇 번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 댈러스의 경기력은 항상 불안하다. 하지만 유타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은
벤치 구간, 벤치 구간에서 플러스 7.6입니다. 득실 마진이요. 43점 득점하면서 35점. 물론 이 주전 구간에서 조금 딸리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유타 같은 경우는 확실한 주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고른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해주고 있다. 거기다 유타의 그나마의 지금 핸디캡이라 그러면은 어떠한 그 프론트 코트에서의 약점인데, 댈러스가 프론트 코트가 강한 팀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댈러스의 우드는 지금 GTD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드가 안 나온다면은 저는 유타 승까지 보고요. 우드가 안 나온다면 유타 승까지 보고, 우드가 나온다면은 플러스 핸디캡 승.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플러스 핸디캡 승으로 우리 접근을 해보자고요. 유타 플러스 핸디캡 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유타의 플러스 핸디캡 승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포틀랜드와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지금 릴라드가 못 나와요. 포틀랜드는요. 릴라드가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멤피스 같은 경우는 데스먼드 벤이 지금 못 나오고, 데스먼드 벤이 못 나오거나 아니면 GTD일 거예요. 못 나오나? 못 나오나? 그리고 GTD인가? 그 다음에 아담스는 확실히 GTD입니다. 아담스는 확실히 GTD예요. 그리고 포틀랜드는 릴라드가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다. 자, 포틀랜드가 직전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25대 111로 거의 학살을 하는 수준이었죠. 학살하는 수준이었는데,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휴스턴이 프론트 코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키치가 아주 그냥 휴스턴의 페인트 존을 그 골밑을 그냥 씹어 먹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멤피스의 아담스가 나온다면은 포틀랜드가 프론트 코트에서의 강점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백코트에서는 멤피스가 훨씬 앞서는 모습이거든요. 자모란트 있죠. 그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데스먼드 벤이 있죠. 벤 없어도 자모란트만 가지고도, 또 자모란트 말고 딜런 브룩스도 있잖아요. 딜런 브룩스도 최근 뭐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백코트에서는 포틀랜드보다는 멤피스가 보다 앞서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포틀랜드 물론 최근 시몬스와 조시 하트, 시몬스가 20.5득점 하고, 그 다음에 조시 하트가 10.5득점 하면서 바로 미치구나. 36분, 35분 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 괜찮지만, 그래도 자머란트와 딜런 브룩스가 있는 멤피스가 보다 앞선다. 백코트에서는. 그러면 프론트 코트에서는 저는 알다마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알다마가 이제 2년 차인데 세기는 좀 부족하지만 수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담스까지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있다면 멤피스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멤피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 멤피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 아담스가 있던 없던 간에 전 멤피스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스가 등장을 한다, 마헨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타이트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담스가 없다면요. 아담스가 없다면 이렇게 할까요? 아담스가 없으면 패스. 너무 아깝잖아. 일단 아담스 없어도 승리. 아담스 있으면 마헨까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담스 없으면 그냥 승리만. 그다음에 아담스가 등장한다면 마헨까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릴라드가 없는 포틀랜드는 썩
신뢰하기 힘들다. 예. 직전 휴스턴전 뭐 승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워낙 휴스턴이 프론트 코트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너키치가 뭐 무난하게 저기 휴스턴의 골밑을 씹어먹을 수 있었는데 아담스의 존재는 확실히 너키치가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담스 있으면 마헨, 없으면 그냥 멤피스 승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되겠습니다. 레이커스와 뉴올리언즈.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가 GTD, 뭐 르브론은 맨날 GTD고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GTD인데 앤서니 데이비스 GTD는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GTD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 뉴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경기는 다른 애들 GTD는 그렇게 뭐 잉그램은 뭐 못 나오고요. 다른 애들 GTD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뉴올에서의 지금 제가 가장 확실한 어떤 뉴올이란 팀을 개런티할 수 있는 선수는 윌리엄스죠. 자이언 윌리엄스. 만약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안 나오고 윌리엄슨이 나온다? 이건 뉴올이 거의 그냥 원사이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레이커스가 백코트에서 르브론이 볼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덴버를 11점 차로 승리했죠. 이날 레이커스가 덴버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르브론 제임스도 아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오스틴 리브스였어요. 오스틴 리브스가 3점을 2개인가 3개 아주 그냥 클러치 상황에서 그 성공시킨 게 그게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거죠. 지금 LA 레이커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곽이 없다라는 건데 이날 웨스트브룩이 4개 던져서 2개 들어갔어요. 3점이.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가 3개인가 들어갔고요. 근데 오스틴 리브스의 3점은 클러치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경기의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스틴 리브스가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내일 경기에서 오스틴 리브스가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조금 회의적이다. 뭐 이렇게 이런 선수가 한 경기 잘할 수도 있지만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역시 만약에 데이비스가 뭐 있다고 칩시다. 뭐 데이비스도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있고 다 뭐 웨스트브룩도 있고 다 온전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데이비스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자이언이 있는데 게다가 발렌슈나스까지 있어요. 결코가 아니죠. 오히려 저는 지금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프론트 코트라면 발렌슈나스와 자이언 윌리엄슨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백코트 상황에서도 이 맥컬럼의 존재가 상당히 팀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 머피 3세의 3점 능력 3점 능력 54%입니다. 6개 정도 던지는데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최근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 3점이 26%입니다. 7.7개 던지는데 2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외곽에서 내일도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뉴올리언스가 뉴올리언스가 역배야?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이 경기 자이온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자이온 나오면 무조건 뉴올리언스 역배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5등급이신 분들은 오늘 9시 20분에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또는 내일 경기 중에서 확실히 라인업이 뜨는 경기 중에서 실버 등급이신 분들께서는 2경기 또는 3경기 정도 아까처럼 그렇게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일단 내일 저희가 지금 프리뷰 안 해드린 경기 중에서 예, 라인업이 확정되면은 나머지 경기들도 올려드릴 테니까 예, 그거 지금 이 경기 프리뷰 보는 거는요. 뭐 회원 가입만 하시면 예,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프리뷰라고 써 있죠. 프리뷰라고 써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프리뷰가 작성이 끝난 거고 안 써 있는 거는 11경기 정도면 한 6경기에서 7경기 정도 프리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2경기 정도 더 해드릴 것 같은데 아직 뭐 이것저것 뭐 GTD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작성이 안 됐으니까 들어오셔서 내일 NBA 프리뷰 예상하시면 됩니다. 예. 프리뷰에는요 국내 경기랑 NBA, MLB는 정말 강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해외 축구 열심히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